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감정, 불안. 엄마의 조바심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순이의 조바심은 애정이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할까봐, 놓칠까봐,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칠까봐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불안은 결국 금명이를 살립니다. 불안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따라오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불안 덕분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크면 감정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 친구 누구일까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라일리의 머릿속에 새롭게 등장한 감정, 바로 불안이입니다. 불안이는 라일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위험을 상상하며 대비책을 짜죠. 그런데 이 불안이가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존감은 무너지고 친구 관계는 흔들리며 라일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좋은 엄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불안의 기능, 그리고 불안을 돌려 표현하는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마지막으로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론 백의 BAI라고 하는 백 Anxiety Inventory라고 하는 불안 체크리스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불안은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해주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불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나 대인관계, 진로에 앞서서 준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순이가 느낀 조바심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사랑이 불안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불안이 결국 아이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또 불안은 관계를 지키는 감정입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소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줬나? 내가 저 사람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덕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점검할 수 있어요. 결국 불안은 생존 본능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런 불안을 무의식의 위험을 감지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라고 했죠. 인사이드 아웃 2의 불안이 캐릭터는 라일리를 보호하려고 등장한 감정이에요. 불안은 적당하면 유익하지만 이게 과도하면 해가 됩니다. 과도한 걱정은 자기 효능감을 하락시키죠. 라일리는 친구 관계가 위축되고 거기서 호흡곤란 같은 신체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의 라일리처럼 우리 아이들도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을 느낄 때 말로 내가 불안하다고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감정 대신에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불안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보이는 심리적인 기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 애들이 동생 태어나면 퇴행한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애기처럼 누워서 젖병 달라고 하고 기저귀 채워달라고 하기도 해요. 부모의 사랑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심을 끌려고 아기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또 유명한 합리화 기제, 여우의 신포도가 있죠. 여우가 포도를 먹지 못하자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첫째가 그림 대회에서 동생만 상을 받으니까 난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해 라고 했어요. 자, 그런 걸 이제 합리화라고 해요. 뭐 앞에 말씀드린 퇴행이나 합리화 같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또 뭐 전위, 전치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고 집에 와서 동생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그냥 엄한 데다 화풀이 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감정은 학교에서 있었는데 집에 와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 전치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 행동을 아이들이 보였을 때 아이들이 퇴행하거나 또는 엄한데 화풀이 할 때 엄마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 아이를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감정의 진짜 원인을 같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또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해 주시고 조금씩 그래도 현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방어 기제로는 승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승화는 예술가라든지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예를 많이 듭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죠. 본인의 자전적인 인생을 그림으로 많이 남긴 작가입니다. 사실 그 프리다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좀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오른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버스 사고로 버스의 철제 손잡이가 몸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그걸 그림으로도 많이 그렸고요. 몸에 척추 골반 갈비뼈 막 이런 데들이 많이 부러지면서 평생 그 수술과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자신의 힘듦을 그림으로 많이 남기면서 진짜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됐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불안을 글, 그림,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승화라고 하고요. 그건 굉장히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그 본인의 불안이 큰 원동력, 동기가 되는 거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전환한 행동은 그렇게 멋진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가 그런 짜증이나 뭐 울음 이런 것으로 불안을 표현할 때 감정의 번역기가 되셔야 해요. 아이의 말과 행동 속에 감정 신호를 캐치하는 거죠. 짜증 뒤에 숨은 불안을 아이가 불안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훈육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감정이라는 거는 순간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불안 자체가 이 아이인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 스스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불안을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아이들도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게 지금 좀 걱정되는데 엄마 지금 너 그렇게 가는 거 불안한데?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냥 불안을 억누르기보다는 내가 불안하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걸 잘 다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불안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아이의 감정을 판단 없이 받아주는 부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이야말로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불안,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나를 지키려는 아이의 노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줄 때 아이는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